대한민국의 모든 부모들의 멘토, 이렇게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으신가요? 네, 바로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 오은영 박사님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누구나 다 우리 자녀 좀 잘 키우고 싶다. 어떻게 이 자녀 교육을 하지? 너무 어렵다. 이런 고민이 늘 항상 함께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 부모들을 위해서 이 오은영 박사님은 언제나 또 세심하고 통찰력 있는 그런 분석과 제안을 내놓는 그런 분인데요. 이미 다양한 저서를 통해서 서툰 부모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우리 오은영 박사가 말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5계명을 오늘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시대와 국적을 불문하고 부모는 늘 자녀에게 사랑과 보호를 제공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죠. 이런 관념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풍성한 사랑을 먹고 또 든든한 보호 속에서 궁극적인 자립을 향해서 나아가죠. 당연히 부모는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양육함에 있어서 부모가 권위를 넘어서 권력을 갖게 되고 권력을 자녀에게 행사하게 되면 부모 입장에서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이 행위가 반복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녀에게 억울함과 분노가 자리 잡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좋을 리가 없겠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굉장히 독특한 관계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맺게 되는 인간관계인데, 부모는 이제 자녀를 사랑해주고 보호를 제공해주고 또 자녀는 부모에게 따뜻한 사랑을 느끼는 이 관계가 자녀에게는 이 세상은 안전하구나, 또 이 세상은 살아갈 만하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의 바탕을 배우게 되죠. 이것이 인간관계의 시작, 심지어는 이 자녀의 자아 형성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대되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러한 관념,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부모와 맺었던 관계를 토대로 인간관계를 쌓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항상 자녀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설령 관계 속에서 아이의 문제가 더 크더라도 내가 부모니까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그리고 내가 더 솔선수범하고 내가 아이를 기다려줘야지, 이런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서 부모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게 뭐 무조건 오나 오냐 받아줘라 그리고 뭐 수용해라, 이제 방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와 제재, 그리고 질책과 비난, 협박과 불안감 조성, 이걸로는 이 관계, 자녀의 관계 속에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부모와 자녀가 대화가 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가정 안에서 함께 나누었던 행복한 이런 기억들이 있느냐, 소소한 행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자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흔히 하는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있죠.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한다. 그런데 자녀는 엄연히 하나의 인격체이고 또 내가 아닌 타인입니다. 나와는 분명히 성향이 다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삶과 자녀가 원하는 삶도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MBTI 같은 거를 보더라도 나와 전혀 다른 성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는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얘는 나의 꿈을 이뤄줄 아이야, 내 못다 이룬 꿈을 대신 이뤄줄 애야, 또 내 분신이야, 얜 영원히 나와 함께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아이의 삶을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부모들에게 나는 자녀를 이렇게 키우고 싶어 라고 하는 어떤 이상향이 존재하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상향이 욕심이 되고 또 욕심이 아이에게 투영될 때 아이들에게 조바심을 내게 되고 아이가 원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될 때 아이는 아이대로 지치고 또 부모는 부모대로 무너져 버려 내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또 신뢰해주고 때로는 부모가 한 발짝 떨어져서 지지해주고 그저 바라봐주는 것만으로 아이는 스스로 성장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는 이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결국 자립이다, 자립의 과정이다, 자립을 위한 과정이 바로 육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품 안의 자식일 수 없고 또 자녀는 나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욕심을 내려놓을 때 좋은 부모가 되는 조건이 성립됩니다. 두 번째와 비슷한 부분인데,
자녀와 충돌하지 않기 위해서 부모는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그리고 수긍할 만한 이런 상식적인 원칙을 가지고 대화를 풀어나가라. 근데 우리는 이제 자녀이기 때문에 좀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죠. 다른 아이들에게는 친절하지만 내 자녀에게는 그렇게 나가기가 쉽지 않죠.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모가 타당하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을 이제 들이댈 때, 그런 잣대를 들이댈 때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잖아요. 이런 합리적이지 않은 태도와 방식들로 인해서 감정이 나오게 되고, 이 감정들로 인해서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 오은영 박사님은 부모들에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라 라고 하는 제안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아이가 자신을 하나의 독립된 객체로 바라보고, 또 부모 또한 아이를 자신의 소유가 아닌 하나의 객체로 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리를 두라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불안해서 또 걱정 때문에 먼저 아이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아이한테 이렇게 화를 나게 되면 아이가 상처를 받죠. 또 상처는 마음 한편에 그냥 해결되지 않고 쌓이게 되고, 또 아이는 부모와 맞서 싸울 수도 없고, 어린 자녀는 헤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부모와의 갈등 속에서 점점 고립감과 또 좌절, 분노를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 감정들이 자녀가 어릴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힘의 균형이 비등비등해지는 사춘기 시절이 되면 이런 것이 폭발하고 또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모습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용서할 수밖에 없는 가족이라는 점을 믿고 쉽게 화를 내고 감정들을 폭발시키기보다는 자녀를 신뢰하고 좀 기다려주고 일정 거리를 유지해주고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 굉장히 어렵네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행동을 매를 들어서라도 가르쳐야 된다. 이런 부모의 마음은 이제 아이를 향한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오은영 박사님은 이 체벌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 체벌이 교육은 아니다 이야기하면서, 체벌이 아이를 어떻게 만드느냐, 공포스럽게 만들고, 사람은 누구에게나 안전에 대한, 그리고 보호에 대한 이 경계선이 있는데 체벌은 이 경계선을 허물게 한다. 그래서 아이가 불안하게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짜로 우리가 뭐 체벌이나 폭력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았다면 많이 맞은 아이들이 잘 되겠죠. 근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자녀 교육의 체벌에 대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아이들도 이 매를 맞을 때 이 매로 그냥 때우자, 잔소리 듣기는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냥 매로 때우자 라고 하는 이제 논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계속 악용해서 악순환을 반복되게 만들죠. 차라리 그냥 한 대 맞고 말지, 이런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점점 이 폭력의 강도와 또 빈도가 계속 높아지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아이의 관계에 있어서 체벌은 옳지 않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기 위해서 그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애착이 더 중요하다. 험악한 얼굴을 하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게 되면 아이들은 점점 두려움을 느껴지고 부모와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호 이해와 대화, 이것이 먼저 형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이의 키가 작거나 몸매가 뚱뚱하거나 또 너무 마른다거나, 또 그리고 주변 친구들과 비교해서 내 아이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면 부모로서 굉장히 속상한 마음이 들면서 아이를 원망하게 되죠. 너 왜 이렇게 말랐어? 내 친구는 저렇게 건강해 보이는데 너 왜 이렇게 뚱뚱하냐? 너 왜 이렇게 살쪘어?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데, 또 너희 성격에 대해서도 너 성격이 소심해, 너 행동이 너 왜 이렇게 느리냐, 뭐 이런 부정적인 자아상을 계속 심어주는 말을 만약에 한다면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자녀는 그런 말을 들을수록 점점 우울해지고 또 자신감을 잃게 되고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하게 되고 지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비하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살이 찌거나 지나치게 마르거나 뭐 키가 크거나 작거나 행동이 느린 게 죄가 아닌데도, 어쩌면 부모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자녀에게는 이러한 자기 비하의 인격이 형성되게 됩니다. 물론 이제 부모는
걱정과 조바심이 나서 그렇게 얘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자녀 입장에서는 자신을 향한 부정적인 평가를 부모의 입에서 듣게 되는 것이죠. 내가 가장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 부모로서 그런 말을 들을 때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제시한 평가는 고스란히 아이의 자아상이 된다. 그럼 아이로 하여금 긍정적인 또 이 건강한 자아를 갖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부모가 아이를 먼저 귀하게 여겨줌으로 아이가 스스로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못났다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어하는 이유는 부모가 그렇게 자신을 대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위축된 부정적 자아상, 이것을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펼치지 못하게 하고 평생 아이를 피해의식에 그리고 죄책감에 쌓여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위기 앞에서도 자존감을 갖고 또 자신감을 갖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또 그럴 만한 명분을 찾아서 그것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수 없습니다. 자존감이 있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객관화하고 제대로 이해한 사람일수록 매사에 여유롭고 긍정적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걱정 때문에 무심코 내뱉은 부정적인 평가가 내 아이의 평생 행복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겠죠. 나는 불안과 두려움은 조물주가 아이를 잘 키우게 하는 열쇠를 숨기기 위해 우리 안에 여기저기 뿌려놓은 씨앗이라고 생각한다. 오은영 박사님의 저서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의 서문에 등장하는 문장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자녀도 부모를 그렇게 사랑하는 존재죠. 내가 부족한 부모인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지도, 또 다른 부모들보다 더 잘해주지 못한다는 마음에 죄책감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그 대신에 두려움과 또 불안이 우리를 더 강하고 좋은 부모로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임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도 성장해 가면 되죠. 우리는 자녀에게, 또 자녀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면서 오늘의 신앙서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서점이었습니다.